네. 그 이야기를 자꾸 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둘러보고 왔는데, 돌에서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돌은 아니고, 또 그쪽에서 그만한 그런 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고, 사람마다의 어디에 가서, 내가 기운을 연다든지, 어디에 가니까 또 내가 기운이 열린다든지,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가니까 또 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개가 그런 게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발동을 할 때 어디가 있느냐예요. 내가 발동할 때. 모든 자연은 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지구촌에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질량을 어떻게 갖추어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따라서 이는 기운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자신의 질량을 어떤 식으로 갖추어서 어디에 가니까 뭐가 맞아떨어져서 기운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여기서 막 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부처한테 가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바위에 가갖고 빌다가 그냥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사과 팔다가 길거리에서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럴 때는 막 엄청나 뒤집어지는 거죠. 내 자신의 이제 에너지가. 그래서 이런 걸 좀 다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고, 그런 걸 못 느끼고 할 때 우리가 신 받는다고 이렇게 가면 어떤 산에 좋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제자들 몇 명 하고 해서 두들고 막 이렇게 기운을 막 이렇게 모으니까 또 열리기도 하고, 내가 모지래니까 기운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이 제자 기운, 저 제자 기운, 몇 명의 기운을 모으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기운을 보태가지고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떤 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토굴에 들어가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토굴이니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럴 때가 돼서 글로 찾아간 거죠. 내가 그럴 때가 돼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자신한테 달려가 있는 거지,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해갖고 윤명세를 띄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가 1,200군데, 1,200군데, 1,2,000군데 그래 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래요? 오늘날 왜 이러냐고. 좀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질량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 돌이 내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내한테 뭔가 큰 기운을 줬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산천은 말이죠.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는 에너지 질량으로 꽉 찼습니다. 근데 우리도 에너지가 너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 좀 갖추어가지고 변동수가 일어날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때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어디하고 주파수를 맞추었느냐, 어디하고 내가 같이 갔느냐, 어떤 현장에 있었느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엄사에 가서 나는 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됐는데 몇십 년 후에 그 사람 사는 꼬라지가 왜 이러냐 이 말이죠. 그런 기운은 아무리 받아도 그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임시로 조금 이렇게 기운이 움직이는 거지, 내 자신을 갖추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맹신은 앞으로 전부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지식사회예요. 무식한 사회가 아니고, 어디에 기대고 사는 사회가 아니고, 내를 갖추어서 내 앞에 오는 인연과 내 앞에 오는 환경과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운용할 줄 아느냐, 요런 시대지. 이제는 어디에 무엇을 믿고 어디에서 받아갖고 힘쓴다 이런 생각은 전부 다 끊으십시오.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정법이 좋아갖고 공부를 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동의보감촌에서 일로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쓰려고 달라들면 안 되고, 잘 지어 놓으면, 때가 되면, 잘 가꾸어 놓고, 잘 지어 놓고, 여기를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주파수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거기를 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곳곳에 이 도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사찰들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또 좋은 관광지도 있고, 뭔가 엄청나게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문제는 관광지마다 그런 또 좋은 데마다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갔느냐 하면 가가지고 그거는 자리는 그냥 있고, 거기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우리가 지금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교회를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처음에는 구경하러 가고 좋다 그러고 시설을 활용을 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우리는 또 질량이 모자라면 헤매야 된단 말이죠.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글로 안 가고 또 어디로 또 찾으러 가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로 배워야 될 거를 안 배우면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흔들리고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데도 사람이 없으면 조금 가는가 싶다가 전부 다 횡하니 이제 전부 다 사람이 안 가죠. 누가 있냐예요. 누가 있냐?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때 우리가 한바탕 성장을 하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바탕 성장하는 시간. 이게 뭐냐? 한참 대학도 나왔고, 우리가 종교도 갔었고, 어떤 뭐 좋은 데도 갔었고, 온천에도 갔었고, 오만 데 이렇게 쏠리 다닐 때가 있었단 말이죠. 좋다 그러면 우르륵 몰려갔었고, 또 좋다 그러면 우르륵 몰려갔었는데, 그런 데서 지금 사람이 다 빠지는 거죠. 왜? 모욕만 한다고 다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절간에 가고 절만 한다고 다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 가가지고 뭐 빌어봤더니 그것도 한 볼로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1차적인 성장이 있고 2차적인 성장이 있어요. 근데 1차적인 성장은 다 했다라는 거죠. 했는데 거기에서는 맹 1차적인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있지, 그 다음 게 없다는 거죠. 문제는 기초밖에 없고, 그 기초에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없는 거죠. 왜? 이거를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기초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할 때 기초보다 밑에 있을 때 이끌어줬는데, 이만큼 사람들이 이만큼 자랐는데 여기서 맹 요거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다 알고 그 다음 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 더욱 질량 좋은 거, 기운도 더욱 질량이 좋은 걸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정지가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돼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 2013년도부터는 인류가 움직입니다. 우리만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찾을 때 1차적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헤매니까 국제사회도 지금 일부분은 이 상층들부터 지금 움직여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이 뭔가를 찾아요. 기본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하버드에서 나오는 거 말고 새로운 걸 찾는다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절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나오던 거 말고 새로운 걸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이고, 이것이 인류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다고 얼마나 다니느냐? 15년, 20년을 지금 찾아 헤맸어요. 우리는 1차 성장이 15년, 20년 전에 성장을 했어요. 이 나라 성장도 그렇게 했고, 이 지금 종교 성장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이 국가 성장도 그렇게 했고, 정치인들도 성장한 것이 고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15년, 20년 전부터 새로운 시대로 지금 달리 가야 될 때,
못 가고 지금 멈추고 있는 거지, 요 안에 지금. 요래서 다 미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못 찾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정지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질량 좋은 걸 바라고 있고, 모든 사회는 정지가 돼가 있으니까 지금 이 엉망진창이 돼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회 불만이 많이 터지고. 요렇게 해서, 지금 2013년도부터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사는 방법이. 2012년까지 살던 방법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축을 흔들어 버리는 이 바이러스로 해갖고 세계를 지금 흔들어 버린단 말이죠. 왜? 깊이 우리가 노력을 하게 뭔가를 찾으라고 지금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코로나 3년 이후로는 우리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야만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지, 안 바뀌면 미래가 없어요. 이제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힘든 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회를 지금 맞는, 인류가 전부 다 흔들리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그럴 때 만일에 대한민국이 그걸 찾아갖고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인류의 주인공 되죠. 이제 우리가 힘쓸 때지. 그러면 우리 정복 가족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막 늘어나요. 세상에 얻은 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조직을 만들어준 사회고, 이제는 조직에서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전부 다 떠나는 사회예요. 대기업도 사람이 자꾸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 종교도 사람이 떠나요. 정부도 이제 이게 붙었던 게 전부 다 불신하고 떠나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사람이 떠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잘 이렇게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지금 사람이 자꾸 떠나거든요, 이제. 형제도 헤어지고, 친구도 헤어지고, 뭐, 이렇게 뭐 단체도 전부 다 막 지금 막 줄어들고, 막 이렇게 전부 다 막, 왜 가을 되면 요 이파리 막 떨어지죠,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나중에 이게 막 떨어진 게 제법 떨어지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 가지는 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무에 이제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없으면 조직만 있지 사람이 없다는 소리거든. 강합성 작용 활동할 수 있는 이파리가 없는 거죠. 가을 때면. 이게 겨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단체, 조직, 뭐 이런 거, 또 종교도 조직이고 기업도 조직인데 이것이 전부 다 이파리가 다 떠나버리면 요거만 남아. 요 꼬라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래. 근데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겠고 뭔가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법이에요. 홍익인간으로서 우리가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 다시 뭉칠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거죠. 네? 전부 다 상식으로만 살면 전부 다 헤어집니다. 상식은 하나의 웅집대에 갖고 있는 내 상식이거든요. 요거로 고집 부리면 다 헤어져요. 이제 이 상식을 깨고,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게 통찰과 역설이라고 내준 것이 상식을 깬 이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바탕으로 역설을 한 게 아니고 상식을 깨고 새로운 답을 찾아서 여기에다 놔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로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분이 거기에 있으면 그걸로 다 몰려요. 필요한 분이 있으면 다 몰리고 또 그 필요한 분한테 사람이 다 몰리면 그분을 서로가 모시고 영입하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장소에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모신다. 동의보감촌에
정법 가족님들이 조금 이래 와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서주십시오. 요래 할 때가 오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모실라 하는지 면접을 봐야 되죠. 자기들 덕보려고 우리를 모실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안 가죠. 자기 덕보려고 우리를 움직이려고 들면 그렇게 안 되죠.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 갖고 스승님께서 좀 오셔서 여기에 국민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가죠. 돈은 필요 없어요. 돈은 너가 다 해도 되는데 어떤 생각으로 모시느냐라는 거죠. 돈은 너가 벌라고 한다고 해서 벌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오면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돈은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여기서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모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 무조건 가요. 돈은 네가 다 벌어도 되고. 난 국민들을 지금 가리켜서 세계의 홍위 인간들이 나왔음을 지금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리키는 거지. 그게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인연되는 분들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텔레비 나갈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섭외가 들어와도 아직까지 조금 내가 자꾸 눌러놓는데 내년부터 나가죠. 나가면 이제부터는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건 내한테 다 물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기서 대답만 해주면 되고 프로만 주면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책을 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11월 달에 아마 이게 한 권 더 나와요. 요걸 내가 한 3권을 내주고 나서 저자의 만남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미디어에 나갈 수 있고 신문에도 나올 수 있고 무슨 사회에 이제 떠들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직접 가르쳐야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때 올 거니까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활용이라는 게 이용을 해 먹었으니까 안 좋은 개념으로 간 거죠. 이용을 해 먹었다라는 거죠. 활용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활용하면 내가 필요한 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상대를 활용하니까 상대가 내한테 필요한 게 되고 내가 상대한테도 필요하고 상대가 내한테도 필요할 때 상생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승님을 잘 활용하라 그러니까 스승님을 활용하는 것은 스승님을 내놓은 법문, 이 강의, 가르침, 요거를 잘 활용해라는 소리예요. 이걸 네가 듣고만 있지 말고 이걸 활용해서 작품도 만들고 뭐도 이렇게 해서 내 주위 사람한테 돕기도 하고 내가 이걸 듣고 좋아졌다면 내 주위 사람도 이걸 들으면 좋아져요. 무조건. 근데 좋아지는데 내 주위 사람한테 어떻게 듣게 할까를 잘 모르는 거죠. 그 방법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왜? 너무 좋다가 보니까 딜이다 돼버리는 거죠. 딜이다 이래. 그러니까 피하고 이제 이렇게 갖고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좋아지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어려운 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잘 들어주라는 거죠. 어려운 거를 잘 들어주고 나서 이 사람 어려움을 내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누군가가 어려워서 내를 찾아왔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못 도우면 어떻게 되냐? 나도 어려워져요. 요거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 어렵다고 내한테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돕지 못하면 내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이게 2013년도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돕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좀 알고 도울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돕는다라는 게 물질, 돈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2013년도부터는 물질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저 사람한테 덕되게 하는 거, 저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저 사람이 필요한 책 한 권이라도 줘야 되는 거, 저 사람한테 필요한 이 본문 하나라도 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길을 찾아주는, 갈 길을 몰라서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려운 거니까, 내가 사는 길만 조금만 내가 알기 시작을 하면 내 어려움이 지금보다는 좋아지고, 또 풀리면 지금보다 또 좋아지는 거예요. 또 알아야지. 길 모르면 못 가요, 지금 이제 앞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금방 요만큼 안 좋아져요. 사는 방법을 내가 아는 만큼의 조금 이제 길을 아니까 내가 지금 멈추고 있던 게 좋아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내가 모든 환경을 보는 눈이 더 밝아져서 풀리는 게 더 잘 풀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면 삶이 좋아지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 앞에다가 전부 다 환경을 다 줘갖고 잘 살게 해줬어요. 근데 이 환경을 잘 모르면 이걸 바르게 활용하지 못해서 바르게 쓰지를 못해가지고 내 어려운 거는 안 변한다라는 거죠. 내 옆에 사람 인연 한 사람을 줬는데 그 인연이 내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모든 복은 인연법으로 줘요. 모든 복 자체는 인연법으로 주지. 그냥 복에도 벌리라니까 금을 하나 이어주지를 안 한다니까. 인연한테 내가 모지렘을 다 담아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인연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열리고 아주 좋았던 이런 환경도 무너져지고, 인연을 잘못 대하면 내 인생에 망조도 나고, 인연을 잘 대하면 내 앞길은 아주 막 비단같이 깔리죠. 이게. 여기 인연법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인연들을 줬는데 인연하고 바르게 상대하는 법을 아냐, 인연이 무엇인지를 아냐, 니를 아냐, 상대를 아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연법이 중요하다 소리만 몇천 년 동안 했어요. 인연법이 중요하다고. 몇천 년 동안 그 소리를 했는데, 스님들도 계속 인연법을 논했거든요. 근데 인연법이 중요하다라고는 하면서 인연들이 어떻게 관계성을 가지는지, 무엇이 인연으로 해갖고 고리를 연결해갖고 우리 인생하고 연결되는지, 이런 걸 깊이를 하나 또 몇천 년 동안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한테는 복을 주는데도 복을 차지를 안 하나? 우순간에 내 필요한 것만 꽃감처럼 이렇게 홀딱 빼먹고 내가 던지지를 안 하나? 그게 뭔가 이게 줘도 못 먹는다래, 줘도. 그러게 스승님하고 지금 인연이 된 거예요. 스승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연이 됐으니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걸 다 줘. 이 옷도 내가 돈 벌어서 옷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옷을 해 입으시라고 내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 옷이 바뀐 거라.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니까 내 삶은 여러분들이 다 살게 해줘요. 여기 인연의 소중함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될 건가, 이제 시간 지나보면 알죠. 지금 스승님이 가르치고 있으면서 인연이 걸린 게 수십만 명이 되는데, 6, 70만 명이 돼요, 지금. 6, 70만 명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죠? 대한민국 경찰 다 합치면 몇 명인 줄 알아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죠? 10몇만이에요. 삼성그룹 인원이 엄청난 것 같죠? 다 해도 20만 안 돼.
스승님한테 공부하면 지금 스승님 가족이 된 사람들이 6, 70만 된다니 작은 거 아니거든요.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유튜브에 올리만 나왔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사건 벌어지거든요. 지금 사람이 몰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스승님이 좋다고 사람이 몰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참 유튜브 좋대요.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활용하라고 하니까 내를 끌고 다니면, 데리고 다니면, 어때, 이렇게 활용하려는 게 아니고, 스승님 에너지를 활용하고, 스승님이 내놓는 이 강의를 활용하고, 내 주위의 사람을 돕는 때 스승님을 잘 활용해라. 네 혼자 끙끙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를 지금 맞이하냐면 새로운 인연을 맺는 시대를 맞이해요. 새로운 인연. 과거에 우리 맺은 인연들은 낮은 단계에서 맺은 거고, 그럼 새로운 단계로 지금 2013년부터 올라가는 거는 새로운 질량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못 올라가면 인연이 다 떨어져요. 전에 하던 방법대로 같이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가자 이러면 다 떠나요. 다 떠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연을 상대해야지. 지금부터 오는 인연이 이제 내 일생 평생을 가고, 그럼 내가 이 육신을 뽑고 천상에 가도 같이 가요. 그러게 지금 우리가 잘못 살면은 우리한테 주었던 인연도 다 떨어지고 내 혼자 천상 가게 생겼어. 그럼 천상 가면 네 혼자 가면 어떻게 되나? 천상 떠돌이 이래 되는 거야. 천상 구신 된다. 천상 구신.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사이좋게 마무리 인생을 살고 나면 천상에 이 사람들이 같이 가요. 내가 먼저 갔더라도 죽으면 딱 정확하게 주파수 찾아 걸러 와요. 그래갖고 일행이 된단 말이죠. 한 가족. 요렇게 돼.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됐다면 그 사람은 내 일행이 돼요. 근데 앞으로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까지 있던 거는 전부 다 정지되고 다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해처모여 한다 그랬잖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부터 해처모여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류가 해처모여 해요. 새로운 시대로 모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모이지, 과거의 방법으로 모이는 법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공부 안 하면 안 되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데 제일 중심이 뭐냐? 이념이다. 새로운 이념. 이념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신들입니다. 신은 이념에 움직인단 말이죠. 개는 이념에 안 움직여요. 갈비에 움직이죠. 잘 구워가고 냄새 잘 나게 해놓은 갈비 맛에 움직이지. 인간은 이념에 움직여요. 응? 우리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이념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돈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헤매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돈의 위력을 보고 가는데, 인간은 이념을 찾는 이 나방과 같다. 밤에 불빛을 찾는 나방과 같은 거예요. 이념이 없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낮은 단계에 모일 때도 낮은 단계 안에서도 이념이 좋아서 모였던 거예요. 이념이 좋아서 어떤 종교의 어떤 조직들마다 자기 이념을 세웠어요. 그걸로 다 모인 거예요. 삼성도 이념이 좋아서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걸로 모였고, 현대도 이념이 좋아서 그 밑에 단계에
사람들이 인재들이 모였고, 인재가 되면 될수록 이념을 찾아가지 돈을 찾아 안 갑니다. 질량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념이 있느냐, 이 회사에 담긴 이념을 보고 가지 그 회사에 돈을 많이 준다고 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왜 요새 돈 많이 준다고 갑니까? 여도 이념 없고 저도 이념 없고 요도 이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주면 가는 거죠. 돈이라도 많이 주면이에요. 요거지. 사람은 이념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아주 질량 큰 사회를 지금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념 중에서도 최고의 이념이라야지 사람이 모여요. 이게 홍익 이념입니다. 우리가 홍익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직 완전히 모르다가 보니까 아직 헤매고 있는데, 홍익 인간이 되고자 인류는 이때까지 우리 인간들을 키워온 겁니다. 홍익 인간들을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홍익 인간 씨들이 태어났고 성장을 해온 거죠. 홍익 인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홍익 인간으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물질 세계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어려워지는 거죠. 홍익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대우주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홍익 인간들이라고 해요. 내 앞에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홍익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앞에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내 모질함을 갖추어야만 그렇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내를 갖춘 자는 돈은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만들려고 노력 안 해도 와요. 내 앞에 사람을 이롭게 하면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도 내 앞에 와요. 이롭게 해라. 이롭게 하면 네가 필요한 건 다 온다. 와요. 그게 우리는 홍익 인간들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내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소인배. 내 덕 보려고 사는 사람은 소인배라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해요. 대인이 되게끔 키운 것이 이 지구촌에서 인간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익 시대라는 거는 대인이 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대인이 사는 시대다. 그런데 소인배가 사는데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될 거냐? 대인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인한테는 존중합니다. 큰 대인이 되면 존경받아요. 대인은 천대받지 않아요. 소인배는 어떻게 되나요? 천대받죠. 소인배 존경해요. 우리가 어휘를 바르게 갖다 대면 답은 찾아져요. 답은. 그 천대받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없다고요 지금. 존경받고 싶은 사람. 어찌?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존경받고 싶을 때란 말이죠, 지금. 존경을 받으려면 내 앞에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존경받아요. 이 말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산다라는 소리입니다. 내 앞에 온 사람들한테 이롭게 산다. 그럼 내 앞에 온 사람들한테 이롭게 사는데, 요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내 앞에 온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 때는, 이타행을 하고 산다 그래요. 이타행. 이타행을 하고 산다 그래요. 근데 내 앞에 지금 요 안 왔는데도,
전부 내 인연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면 어떻게 되냐? 이광공익을 행하면서 산다. 이래 돼. 이타행은 공부하면서 조금씩 내 앞을 위해서 살지만 내가 많이 갖추어서 큰 일을 할 때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이광공익을 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광공익을 행하는 것은 인류대민 사업이라고 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불태우는 인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홍익인간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인류 대민 사업에 대해서는 차차 내가 전부 다 풀어갈 것이고 풀어서 우리가 나눌 것이고 풀어서 이걸 잘 나누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이걸 프레임을 지금 못 짜줬으니까 안 짜줬으니까 아직까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나도 그래 살고 싶고 나도 그래 살고 싶고 그게 우리 국민들 총체예요. 이것이 나도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다.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존경 하나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홍익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에 우리 조상님들과 수없는 영혼들과 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때까지 일으키는 우리를 키워낸 이분들을 이제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할머니 밥을 잘 챙겨준다고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진짜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 존중받고 존경받을 때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는 아주 여한이 없죠. 다 풀리죠. 이게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홍익인간들의 효도와 과거에 우리가 자랄 때 효도가 틀린 거죠. 자랄 때 효도는 부모님을 지극히 생각만 해도 효도예요. 겨울에 차도 없는데 50리가 됐든 뭐 이렇게 내가 뭐 감 한 개 보get도 엮고 이래가지고 막 아주 막 눈길을 갖다가 3일을 걸어가가지고 할머니 감 하나 까드리면 효도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효도가 아니고 내 자손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 또 내 자손이 아주 타인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을 때.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의 이 공덕이 부모님의 고생한 이것이 다 녹아내립니다. 보람이 있거든요. 내 고생이 보람이 있어서 이 보람된 빛이 나야 그래야 이 부모님들이 화가 없어져요. 한이 없어진단 말이죠. 한을 없애야 되는 게 자식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스럽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우리 자손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으며 살 때,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희생한 값을 이제 빚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생에 태어날 부모님들은 다음 생에 아주 좋게 그 바탕이 됐기 때문에 공덕을 받고
이제 태어나지 못할 이 베이비 부모들부터는 천상에 가도 보람되게 살고 우아하게 신들이 돼서 지상에는 못 와요. 왜? 영혼의 질량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영혼의 질량이 어떻게 가벼워지냐? 한이 없으면 가벼워지고, 집착이 없으면 가벼워지고, 내가 한 일이 너무 거룩할 때, 이럴 때 가벼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으면 내 영혼이 가벼워져요. 뭐가 안 남는단 말이죠. 찌끄레기가. 그래서 한을 다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 올라가면 아주 가볍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서 큰 힘을 쓰는 거죠. 우리 영혼들이 탁하면, 신들이 탁하면 큰 힘을 쓰질 못해요. 신들이 아주 맑고 가벼우면 엄청나게 큰 힘을 쓰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신들입니다. 내 자신이 신이야. 말을 하면서도 아직 몰라. 네 자신이 되잖아. 내 자신이 신인데 이 자신을 내가 쳐다보는 게 이게 자신이가? 이런다. 요 안에 육천육철로 들어앉아 있는 내 영혼이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사면 육신에 뭉치는 게 아니고 영혼에 뭉쳐요. 감정을 사면. 왜? 비물질 에너지잖아요. 콩을 무야지 물질이라 갖고 여기에 쌓이지. 콩을 먹어야. 뭔가 고기를 먹어야 요 육신에 쌓이는데 우리가 감정이 쌓이는 거는 내 영혼에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탁해지는 거예요. 영혼에 쌓인다면 영혼, 내 자신, 이 영혼에 쌓이는 게 감정이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이게 괴로운 것들도 영혼에 탁해지는 에너지란 말이죠, 이게. 이게 내가 아주 막 고민을 하며 살아요. 이런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것도. 고민하는 에너지도 탁한 에너지죠, 지금 이게. 이걸 만들어서 내 영혼에다 쌓아. 이러면 내 영혼이 탁해지는 거라. 이게 쌓여. 그래서 미쳐, 지금. 내 멋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해소해 주는 거는 네가 모르는 걸 일깨워줘서 그때 이렇게 광명을 찾는다 그래요. 우리는 지식으로 광명을 찾는 거지. 비를 갖고 광명 찾는 거 아니에요. 우수한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서 광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못 가르쳐 줬어, 지금. 지금부터라도 특수하게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요런 거 조금씩 이렇게 따다가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지금은 말이죠. 조금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불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해놨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노력하면서 가고, 몰랐던 거를 알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요렇게 하면서 어려운 거 다 풀립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그렇게 내가 이끌어 가려고 나왔으니까 이게 또 부음이 타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게. 우선에는 공부 좀 하자 이러는 거지. 우리 백성들이 일반의 어려운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희망을 갖고 막 한번 살아보려고 이러면요. 바른 길로 살라 그러면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다 투자를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한테 투자할 것 같아요? 내가 돈만 벌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줄 것 같으냐고. 우리 국민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는 뭉치니까 거기에다 투자해줘요.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바른 길을 찾아서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줍니다. 큰 돈이 투자되는 거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서 이 길을 갈 때 투자해줘요. 돈 있는 사람 욕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투자할 곳만 만들면 그냥 쏟아요. 우리는 그걸 서면서 우리가 할 일을 잘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어려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필요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점검이 됐을 때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세계 금융이 우리 투자돼요. 우리한테. 세계는 엄청나게 경제가 많아요. 천지 창조 이래로 이만큼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 이 나라에도 경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걸 지금 잘 못 쓰고 있는 거야. 이 많은 걸 잘 못 써요. 설 자리를 못 만들어서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요 작업을 내가 했다가 할 테니까. 우리 3년 동안에 2, 3년, 이제 1년 다 돼 가죠, 이제. 뭐 2년 조금 더 남은 거. 이거를, 그렇다고 2년 동안 계속 이래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변해야 코로나를 걷어요. 우리가 바르게 가야. 우리가 바르게 가면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면 대한민국의 코로나 걷고 미국이 바르게 가면 미국 코로나 걷어요. 이태리가 바르게 가는 게 틀림없다면 이태리 코로나 걷습니다. 중국이 잘못된 것 같죠? 중국 코로나 많이 걷었죠? 많이 걷었어요. 뭐 어떻게 해갖고 조금의 분포는 있어도 저때 지금 이 서양의 저처럼 그렇게는 안 돈단 말이죠, 지금. 왜? 잘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날뛰면 안 되고 체제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네? 중국은 날뛰고 막 세계에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들지 말고 이제는 딱 움츠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왜? 참 이걸 풀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풀고 가야 재밌죠. 중국이라는 자체가 이 고목나무 한 그루에서 나무 몸통이에요. 이 가지에는 서양이고, 요 몸통인데, 이 몸통과 이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요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인데 지금 이 중국이 뿌리에서 뭔가를 지금 줄 때 활동을 해야지, 지금 뿌리 걸 빼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활동할 이 패러다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만히 좀 있어야 돼. 막 미국하고 싸우고 갈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국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중국에서 이 인민들이 이걸 잘 만지면 이걸 갖고 국제적으로 나가서 국제가 도움되게끔 국제사회에 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그렇게 많이 번식 안 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서양은 좀 달라요. 난리예요. 저거 잘났다고. 조금 살게 해줬더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춤추죠. 근데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지금 조금 추춤하잖아요. 왜? 우리가 조심하고 조금 이렇게 앉아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조금 다른 만큼 코로나가 지금 잠잠하면서 그렇게 서양처럼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날뛰어버리면 코로나도 날뛰어요. 우리가 조금 자중하면 코로나 자중한다니까. 요거예요. 인류 어디에도 우리가 자중하면 코로나는 자중합니다. 그런데 날뛰면 그럼 코로나도 날뛰어요. 딱 요렇게 돌아가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인류를 다 수습시켜 놓고
전부 다 각 나라가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이 3년 후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 그런 사람이 앞으로 빛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인류의 지도자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돈 많다고 지도자 안 돼요. 인류에 얼마나 필요한 분들이냐가 인류의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힘으로 지도자 안 돼요. 인류에 얼마나 필요한 분들이냐가 지도자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인류에 많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지도자가 돼가 있는 겁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게끔 살면 돈은 저절로 와요. 뒷받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게 안 살면서 내가 잘 살라 그런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국민이 필요하게 되면 국민한테 필요하게 살면 국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이 시에 필요하게 살면 시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인류에 필요하게 살면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필요하게 살으라는 거죠. 요거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지도자 안 돼요. 욕 들어먹는데 1등 되죠. 정권 잡아서 활개치면 니는 욕밖에 안 들어먹어요. 국민한테 필요하게 살면 지도자 됩니다. 왜 대통령 안 해도 돼? 국민한테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게. 내 주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잡아 나갈 테니까 이 코로나 3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옆에 사람 같이 공부를 나누면서 우리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세상이 이제 바른 길로 가는 거지. 우리가 바라고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승님의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스승님이 이게 내주는 공부를 어떻게 이거를 잘 만져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도움되게 할까? 이런 걸 하면 활동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활동이 어느 정도 돼서 사람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될 때는 그때는 스승님한테도 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힘을 또 줘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됐죠? 스승님께서 그 검사와 도덕에 관한 법문을 내려주셨는데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앞에 사기꾼들을 불러놓고 저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이 사람들한테 제가 느끼는 것은 뭘 느껴야 하는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스승님께서는 내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내 앞에 오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사기를 치는 놈인지 그런 걸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추궁을 해야 되고 또 다그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또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할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경찰이면은 사기꾼을 검거도 하고 추궁을 해야 되죠. 그럼 사기꾼보다 더 우수해야 추궁이 돼요. 덜 떨어지면 추궁이 돼요. 우리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경찰하고 검찰이에요. 사기를 제일 잘 당하니까. 아는 것 같아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너는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세상에 나와서 살면 노다지 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판사 집에 도둑놈이 제일 큰 도둑놈은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대도는 판사집을 틉니다. 털리고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게 대도예요. 단수가 높죠. 실력 있는 이 도둑하고 실력 없는 도둑이 트는 데가 달라요. 그렇듯이 오늘 이 사회에서는 사기꾼이 제일 많아요. 요새 사기꾼을 자꾸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사회에 지금 후천시대 초기에는 사기꾼이 제일 많습니다. 왜? 무언가 해도 안 되니까 사기칠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금융 사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건설 사기 뭐 오만 지금 사람들이 사기를 친단 말이죠. 지금 경찰 하는 분들이 사기꾼을 제일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둑은 덜 만나요. 사기꾼을 많이 만나지. 과거에는 도둑을 많이 접했죠. 도둑을. 우리가 한참 성장을 할 때 처진자들이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도둑은 줄어드는데 사기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질량이 커버렸거든요. 질량이 작을 때 도둑질을 하지 질량이 크면 사기를 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질량이 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많이 나오지 도둑놈은 많이 안 나와요. 아주 피레미가 되는 거죠. 도둑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이 사기꾼들이 누구냐? 하느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갖춰졌느냐를 테스트하러 들어가요. 내가 흔드는데 약하면 네 거는 내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흔들었는데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당한 거예요. 시간 소모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 둘이 다 지금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기하고 프로젝트하고 조금 틀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사기 쳤다고 달라드는데 조사를 하다가 보면은 사기 친 게 아니고 프로젝트 한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실패한 거죠. 실패한 놈은 사기꾼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프로젝트를 한 거지. 사기는 실체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야지 사기거든요. 실체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넘어와야 되거든요. 프로젝트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체가 있으면 프로젝트고 이 사람 사기친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사기꾼이 되니까 이런 걸 알고 몇 마디 들어보면 너는 사기 맞아. 너는 사기는 아닌데 몰려서 이거 다 나오죠. 그러면 이 조서받기도 쉽죠. 근데 이놈 말을 다 안 들어봐야 돼요. 왜 들어봐야 돼? 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경찰들 공부예요. 경찰들은 어리만 있고 아주 이게 이 신장만 있는 거지 이는 분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사회 나와도 네가 다른 분별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찰들은 공부를 시키려고 경찰을 시킨 거지 네 재산 주려고 경찰 시킨 게 아니 공부를 잘하고 나와서 사회에 진입을 해서 내가 공부한 걸 갖고 바르게 하면 그때 재물이 생겨요. 그게 공직자들이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판사 자리에 놔두면서 전부 다 봉급도 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전부 다 이렇게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해줘요. 그런데 판사 짓을 하고 나오면 이 사회에 나오는 길로 네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판사가 공부를 하고 나오면 세상에 딱 나오면 내 일을 해요. 많은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죠. 공부를 안 해요. 왜? 몰라가지고.
이제 예를 조금 들게요. 초기에 판사로 들어가면 아주 질 낮은 것들이 내한테 와요, 이렇게. 이걸 공부를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 지나가다 보면 조금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기업인들의 프로젝트가 지금 이게 전부 다 조서를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래갖고 일로 내 앞에 와요. 이거 디즈만 보면은 전부 다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조금 더 크니까 어떻게 되냐. 더 큰 공부시키는 판사들. 대통령들이 하는 일들도 전부 다 잘했니 못했니 다 따짐에 이거 전부 다 점검해갖고 내 앞에 다 가져와요. 이거 보는 것이 내한테 공부 자료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 그 자리에 없으면 이 자료는 절대 볼 수 없는 자료예요. 내가 이런 걸 공부를 했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고 판결만 했다면 너는 쟁이가 돼버려가지고 세상 일을 할 게 없어요. 이만큼 키운 자는 여기서 맞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가 나와 할 게 없으니까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소주 한 병 주세요. 참 더러워서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난 판사님이었었는데 소주 파는 직원이 됐네 이게. 하다가 막 더러워서 때리치 아프는. 국민이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줬으면 실력을 갖춰갖고 지금쯤은 이 사회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봐. 이게 현재 공직자들이고 현재 지금 판검사들이고 경찰들이에요. 경찰들은 이 사회가 일어나는 아주 저끼리 다툼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내한테 자료를 가져와갖고 뇌를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들은 안 하고 왜 집행만 하나? 엄청난 공부를. 경찰이 자료를 받는 거는 일반 국민은 절대 못 받는 자료들이에요. 특수 공부를 시키는 자리가 경찰이고 검찰이고 판사고 얘가 진짜로 정법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법조계가 지금 정법을 무시 안 하고 이 정법을 듣기만 한다면 네가 3년만 들었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냅니다. 인류의 공평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 중에서 단순하게 하나 이야기할까요? 지금 전부 다 우리는 법을 수입해갖고 한 거예요. 우리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진짜 그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것 중에서 우리한테 뭔 미션이 들어왔냐? 사회봉사. 이거 명령제도 이게 들어왔죠. 마지막에 뒤에 수입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근데 죄를 지은 사람한테 이 사회봉사 명령제도를 실시합니다. 그걸 법이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사회봉사하러 가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명령 안 받고 자진 출두하러 가는 거거든요. 요 생각은 왜 못하냐? 저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지금 죄값으로 갔고 나는 그냥 가서 그러면 이 뭐가 다른데? 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 지금 봉사한다라는 이름으로 그런 데 접근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주고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하고 죄인은 죄인대로 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잘한다. 이거는 무슨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이거는 사회하고 어떻게 접근성을 가져야 되나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국제사회에다가 이걸 발표를 하고 이걸 내놓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멀쩡하게 가져와갖고 명령제도로 써먹고 있어. 사회를 진짜 볼 수 있는 환경이 왔는데도 이걸 못 봐요. 우리는 봉사한다는 이름으로 가서 너희들이 잘난 척 한 만큼 너희들은 어려워진다는 걸 알아야지. 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간다라는 것은 그걸 보고 공부를 하러 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러 간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려운지 이걸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패러다임을 찾죠.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수없이 지금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잡아가면서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돼가 있는지 우리가 잘못 사는 건 아닌지 잘못 잣대를 대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를 우리는 조금 가진 자라고 가갖고 함부로 돕는다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왔어.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얻어먹는 우리 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다라는 것은 내 밑에 사람이라는 거죠. 받아먹는 자는 거러지고 주는 자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못 잡았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우리 경찰은 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이 뒷바라지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키우는 데가 형사들입니다. 경찰들 최일선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딱 장착을 해야 돼. 나는 공부 중. 활동이 아니고 활동 속에서 공부하라고 현장 실습을 하는 공부 중. 요거 오늘 하루 있었던 이런 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스케치도 해놓고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1년, 2년 지나니까 나의 정리를 해갖고 리포트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게 공부하는 자세예요. 이해됐어요?